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증거학원 HSK 대표 강사 시원스쿨 증거가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여기 텀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3월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4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적중특강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오늘은 3월 기출로 4월 시험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해 1부분이에요.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뭐냐면 문장 분석의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독해 1부분 푸실 때는 항상 관련사부터 찾아냅니다. 虽然, 但是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네모 표시나 여러분이 편한 표시를 하시면서 짝이 맞는지 혹은 이상한 짝이 있진 않는지 의미에는 맞는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는 호흡을 크게 하면서 주어, 서술어, 만약에 서술어가 동사다. 형용사면 상관없는데 동사면 목적어까지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맞는지 혹은 주어나 서술어나 목적어 중에 핵심 성분이 빠져있진 않는지를 보시는데 앞에서 뒤로 보시더라도 이런 호흡을 하면서 이런 주어는 이런 서술어 수식 성분을 넘기면서 보셔야지 점 찍듯이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호흡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파트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으로 줄여가면서 이렇게 큰 점을 찍으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 요번에도 빠지지 않고 문장 분석력 문제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在什么什么下 우리 전사 구조는 영어에서도 그렇듯이 좀 괄호를 해버리도록 할게요. 괄호를 한다는 거는 이 성분은 아주 문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성분은 아니다. 영어에서도 I study Chinese 했으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끝났죠. In the classroom은 괄호하는 거. 전사 구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문장에서 핵심 성분은 아니니까 일단 살짝 접어둔다는 뜻이고 랑으로 시작을 해서 문장이 가게 됩니다. 자, 제 이 모양에 대해서 적중특강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치사 구조로 시작했는데 뒤가 랑, 叫, 使, 令과 같은 사동이 뒤에 나오면 여러분 사동은 우리가 호흡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라고 호흡이 들어가게 돼요. 사실 전사 구조는 없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럼 빼고 중국 친구한테 가서 바로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했어. 이게 주어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중국 친구가 뭐가 너를 행복하게 했니? 주어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주어가 없어도 되는 상황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번 결심하느니 한 번 행동에 옮기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건 주어가 없어도 누구나 다 그렇게 해라 라는 얘기지만 지금 보시면 让他们兄妹3人이라고 해서 형제 자매 3명으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주어가 있어줘야만 하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 주어가 어딨냐면 바로 무친더 잉샹 어머니의 영향이 그 형제들로 하여금 뭐뭐 하게 만든 것이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괄호에 갇혀 있지 않게 해주려면 짜이도 빼시고 시아도 빼셔서 무친더 잉샹이 주어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전사 구조 나왔다, 사동동사 나온다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틀린 문장이 되는데요. 단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왜 그 영어에서도 let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사실은 사동동사잖아요. 영어의 사역동사라고 하죠. 누구를 뭐뭐하게 만들다. 근데 우리 let me introduce myself 라는 말을 내가 나를 소개하게 하세요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냥 제가 제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다른 건 아니에요. 랑에 한해서 뒤에 1인칭 워나 워만이 들어오고 동사가 이렇게 들어와서요. 방금 그 let me introduce myself를 중국어로 하면 让我自我介绍一下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를 소개하게 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라는 적극성을 나타낼 때 주어 없이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있으니까 그건 상황을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53번 문제는 주어가 없어서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6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관련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호흡을 하면서 분석하면서 들어갈게요. 活着的意义 네,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는 值得人们反复思考和探讨的 라는 말까지는 뒤에 말을 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복해서 사고하고 탐구,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하고
용흥 화티. 이 단어 모르시면 화티, 화제에 있다. 이 문장은 뭐가 없네요, 여러분? 서술어가 없네요. 그래서 서술어 뭐가 빠져 있어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는 이러이런 가치가 있는 화제에 있다. 시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서술어가 없어서 틀린 거. 이렇게 두 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22년 들어서 1월부터 독해 일부분의 그 출제 경향이 싹 바뀌는 느낌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분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이게 출제자분이 바뀔 때마다 뭔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뜻의 단어를 두 개 계속 써서 하나를 날려야 되는 거. 그래서 요 앞에서 나왔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제가 지금 이게 진부조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뿌진일 수도 있어요. 같은 단어고요. 어차피 6급에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단어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 뭐뭐 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빵 터졌다 할 때 뿌진 샤오러 칠라이 진부조 샤오러 칠라이 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다. 혹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게 되고 또 똑같은 표현 중에 우리 6급에서 아주 중요한 게 뿌여오더 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뿌여오더 샤오러 칠라이 그리고 또 하나가 뿌여즈주 요거는 더를 쓰셔야 돼요. 더 샤오러 칠라이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이렇게 4개를 외우게 하는데 고 시험에서는 아마 요게 앞에 있었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쓴 거예요. 2개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중복되는 상황을 굉장히 좀 좋아하시나 봐요. 출제자 교수님께서. 이번에 2문제나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한번 보시면 특별히 따페이는 없으니까요. 그런 관련사 따페이, 수일한 단슈는 없으니까 바로 분석 들어가면 역시 뭐뭐 하기 전에 라는 전사 구조가 나와요. 라오시 선생님이 자 주어 찍고 그다음 꾸미면서 多次再三提醒 多次도 여러 번이고 再三도 5급 부사로 여러 번 누차 2개를 쓸 필요가 없죠.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거 되셨나요? 네, 밑에 54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很多人 많은 사람들은 会 뭐 할 겁니다. 여기서 지향은 바예요. 무엇을 一直具有特殊意义的数字 어떤 숫자를 设置 정 뭐뭐스로까지 잡으셔도 돼요. 미마 비밀번호로 보통 설정을 합니다. 해서 뭐 하기 좋게 이변도 뒤에 하기 좋게 편리하게 비엔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뜻을 2개나 써서 역시 틀린 거죠. 하나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아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할 때 아마 그런 학습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단어는 쫙 묶어서 외우는 거. 그래서 6급에서 중요한 어휘의 어떤 접근법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1급에서 5급까지 쭉 배워왔던 어휘에다 6급 어휘를 더해서 비슷한 것들은 다 묶고 만약에 유의미한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만한 차이가 있다면 차이점을 알아두고 크게 그렇게 의미가 뭐 특별히 차이가 없거나 혹은 꼭 우리가 알아두지 않아도 된다면 일단 묶어서 암기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어휘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부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아마 6급에서 어느 정도 다들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시다면 이런 것들은 별로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험 치고 월요일날 수업하니까 학생들 전부 다 선생님 EBNBN이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런 건 쉽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자, 독해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따페이로 푸는 문제잖아요. 자, 지금 보면 2번이 앞에는 취베이 갖추고 있다. 64번의 두 번째 빈칸만 보는 겁니다. 어떤 기술,驾驶는 5급 동사를 운전하고 조종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인데 기술을 꾸미는 말이 우리가 6급에 2개가 있어요. 가오차와 가오밍 이거는 정말 항상 외우는 거라서요. 그래서 技术 가오차오, 技术 가오밍 이거는 항상 외우고 있어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제껴내는 작업을 조금 하셨어야 해요. 자, 종가오 같은 경우는 잘 외워두면 좋은 따페이가 종가오더 징이 경의 아주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가오샹 같은 경우는 우리 6급 단어 중에 품성, 인품을 나타내는 가오샹더 핀더, 가오샹더 핀더 이렇게 같이 외워두시면 좋은 단어예요. 어쨌든 기술 그리고 의술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高超的艺术, 高明的艺术 반드시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학생들이 다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작용을 일으키다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데 起到作用, 发挥作用 두 개예요. 다운은 결과보호로 빼실 수 있어요. 起作用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파호이 요거 하나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따페이가 확실하신 분은 보통 2개 이상 빈칸을 건드릴 일이 거의 없어요. 1개로 이렇게 바로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1개로 지금처럼 A, D를 제껴주고 그 다음 다른 빈칸에서 B, C 중에 답을 골라내고 보통 2개까지가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부가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 요거 보고 저거 이렇게 보는 거지 공부가 6급 따페이가 기본만 잘 되셔도 6급 따페이라 하면 1에서 5급을 다 포함해서요. 기본적인 것만 잘 알아도 여기는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반응이 독해 이 부분은 좀 많이 쉬웠던 것 같다라고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저한테 오프라인에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쓰기입니다. 쓰기는 제가 느낌상은 최근 몇 개월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표현도 좀 어렵고 묘사성이 좀 강한 글이 항상 쓰기가 어렵거든요. 자, 오늘 주인공의 이름은 차이구어창. 주인공 이름을 깜빡했다. 정말 큰일 나겠죠. 주요 단어는 이엔호, 불꽃이라든지 이엔화바오주, 폭죽이라든지 TNT, 우리 TNT 할 때, 엘리베이터 할 때 T, 사다리라든지 이런 단어가 좀 빠져서는 안 됐던 글이고요. 총 9단락이었어요. 자, 우리가 1000자를 400자로 줄이는 게 기본 요약쓰기인데 1000자를 400자로 줄일 때 9단락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제 내용이 팍팍 쳐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좀 관련성이 있는 단락 길이는 다시 재분배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요약쓰기에서 가장 좋은 단락 개수는 확연하게 4개에서 5개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5개로 나중에 나누게 될 겁니다. 요약쓰기의 기본 규칙,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가장 잘못 배우는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1번 단락에서 40% 뽑아내기, 2번 단락에서 40% 뽑아내기. 무조건 40% 한 다음에 쫙 연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1000자의 글을 400자로 줄일 때 어떤 단락은요. 대부분의 내용을 이거 좀 써야만 나중에 줄여도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가지 않게 되는 단락이 있고 여러분 요 앞에 제 거를 이제 거꾸로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적중특강은 쭉 보시면 이게 아예 이 단락은 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11단락, 12단락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아예 한 단락을 제가 완전히 날려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글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단락은 중요도에 따라서 많이 쓰고 또 어떤 단락은 좀 적게 쓸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단락별로 요약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진짜 위험한 생각이세요. 두 번째, 중복되는 내용 그리고 뒤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패스를 해서 자꾸 같은 내용을 써서는 우리가 40% 요약을 할 수가 없겠죠.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하거나 이거를 얘기한 다음에 그게 뭐냐면 하고 이렇게 쭉 설명을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다 빼야 될 거고 문학적이고 좀 멋있는 표현 같은 것도 보통 좀 깔끔하게 쳐내게 됩니다. 대사, 인칭대사, 지시대사, 원이 타 하는 거나 그리고 지시대사, 쪼, 이것, 나, 저것 하는 것들이 이제 원래 글에서는 어울렸는데 내가 바로 앞에 부분을 쳐내고 나니까 타를 쓰니까 누군지를 모르겠다든지 그리고 쪼, 이것이라는 말이 앞에가 사라져서 더 이상 지칭할 대상이 없어진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쓰실 때 항상 주의해서 써주셔야 되고 특히 오늘은 요게 없는데요. 요거 연습은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직접화법이라 그러면 이제 진짜 큰 따옴표를 해서 완전 말한 것을 그대로 암기해서 적는 것을 직접화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딱 한 군데 나오기는 하겠네요. 근데 비교적 간단한 거라서 아주 긴데 만약에 여러분이 똑같이 요약작문을 하시면서 이 표시를 하게 되어버리면 그대로 쓰겠어요 라는 약속을 이미 해버린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약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화법 이런 게 사라지도록 하고 그냥 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탁 따내기도 하고 아예 그냥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가 말했다 하고 들어가서 내가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너한테 상처를 줬으면 정말 미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줄여서 그가 나에게 사과했다. 이렇게 완전히 확 다른 단어로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화법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사는 말 그대로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러나가 없었다 하더라도 내가 탁탁 쳐내고 이 문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문장을 연결하다 보면 그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좀 더 분위기가 쫙 연결되는 느낌, 툭툭 끊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관련사를 넣어주면서 써내려가신다면 훨씬 더 좋은 요약 장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1번에서 말했다시피 단순히 요약별, 단락별 요약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이해하셔야만 우리가 여기서 이게 좀 중요하구나 하고 느낌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먼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구어창, 이 이름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결코 익숙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의 작품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본 적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그 29개의 밤하늘을 큰 걸음으로 건너가던 불꽃 발자국, 여기 보이시나요? 아마 개막식 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네, 그것이 바로 차이구어창의 손에서 나왔다. 20몇 살 때 그는 중국의 4대 발명의 하나인 화약을 사용해서 예술 창작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가장 국제적 명성을 가진 중국 예술가 중에 한 명이다. 네, 1번 단락이었어요. 1번 단락은 보통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두 번째 단락. 차이구어창의 아버지는 사회와 국화,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 그림을 얘기합니다. 를 매우 좋아했고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예술적 분위기가 충만한 가정 속에서 생활했다. 할머니는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팬으로 그녀는 항상 차이구어창 아버지의 그림은 단지 그녀가 밥을 지으려 불을 피울 때 쓰기에 적합하고 그러니까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구어창이 반드시 예술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 두 번째 단락. 3번 단락입니다. 고향의 모든 중대한 상황에는 모두 불꽃놀이 폭죽이 있었고 이것은 차이구어창으로 하여금 깊은 흥미가 생기게 했다. 그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실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불을 붙일 수는 있었는데 불을 끌 줄을 몰랐고 이것은 그로 하여금 매우 고민하게 했다. 불이 날 수 있으니까요. 이때 할머니가 적지 않게 도움을 주었다. 할머니는 그가 불기운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 다소 좀 어색하더라도 제가 의역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중국어 그대로 직역을 할 거예요. 문 앞에 신발 닦는 매트를 가져와 불을 껐다. 그래서 약간의 해가 지난 후 차이구어창의 작품이 엄청난 가격에 경매되었을 때 그녀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것이 모두 그녀가 손자를 가르친 것이라고 말했다. 네, 4번 날라 가볼까요? 차이구어창은 종종 바로 할머니의 그가 예술가가 되는 것에 대한 그 집착이 주고 그가 젊었을 때의 꿈을 추구하도록 격려했다고 말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줄곧 하나의 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대단한 불꽃을 터뜨려 할머니에게 보여드리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100세 때 그는 자신이 많은 선물을 3개 선물했지만 그 스스로를 만족하게 만드는 선물 하나를 할머니에게 선물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60세에 가까워진 그는 100세의 할머니를 위해 하나의 큰 작품, 즉 집 입구로부터 파란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의 금빛 찬란한 하늘 사다리를 창작하기로 결정했다. 하늘 사다리는 점화된 후 줄곧 고공의 깊은 곳을 향해 통할 것이었다. 5번 단락.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가장 야심만만하게 계획한 것이었고 전후로 이미 21년을 준비했지만 그러나 이전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막 시작할 때의 주제는 좀 컸어요. 우주와 대화하는 것이었고 사람들이 바라볼 수는 있지만 미지의 행성 간의 공간을 탐색하고 싶은 것이었다. 이번 새로운 시작 시점은 고향의 작은 어촌에 있었고 결코 위대한 목표는 없었으며 있는 것은 단지 한 손자가 할머니에게 선물하려는 염원이었다. 네, 6번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하늘색이 막 밝아올 때 500m 높이와 25톤 무게의 사다리가 6200세제곱미터의 흰색 질소공에 의해 고공으로 당겨서 들어갔고 지금 사진이 보이실 건데요. 이렇게 큰 공에 의해서 이제 사다리가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눈부신 불꽃을 동반해서 하늘을 향해 돌진했다. 어두운 밤하늘에 따스한 주황색 선이 조금씩 불타올랐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사다리가 무에서 유로 불타는 중에 점점 형태를 이루고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점점 불이 붙어서 이렇게 사다리가 형태가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찾아보시면 바이두에 굉장히 장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불꽃선이 하늘의 깊은 곳으로 뻗어나가서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곳에서 조금 구부러진 사다리가 하늘 끝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차이구어창의 할머니에 대한 깊은 정이 하늘에 각인되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7번. 현장의 차이구어창은 핸드폰 영상을 통해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당신 손자 대단하죠? 불꽃은 고공에서 넘실거리며 마치 인간이 가장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진심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제작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후의 관람자들은 그것으로 인해 감동의 표정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누구나 감동했고 마음속이 뭉클해졌다. 사다리 성공 1개월 후 할머니는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났다. 8번 단락. 차이구어창이 말했다. 어렸을 때 고향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500m 높이에서는 구름과 별을 만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아마도 이 하늘 사다리를 따라 기어 올라가면
할머니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은 약간 주제입니다, 여러분. 꿈은 아마도 이렇게 기묘해서 그것은 인생의 모든 일에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에 포기할 수 없는 감정을 연결했다.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1번 단락은 항상 조금 많이 쳐내기는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이 가장 함축적인 소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뒤에 내용에서 우리가 뺄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아지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거든요. 일단 보시면 노란색만 쓸 건데 차이 구어창의 이름을 모르겠지만 보다는 작품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본 적이 있을 건데 하고 제가 하나 넣을 거예요. 예를 들어 비루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자 우리가 개수까지 외우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불꽃 발자국 하고 끝내시면 한 문장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빼면 돼요. 차이 구어창의作品不少人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看过 심표 比如2008年北京奥运会的 여기 있는데요.烟火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불꽃, 지아인 별로 어려운 단어 아니죠. 발자국. 그래서 지아인 하고 바로 마침표를 찍어버리시면 됩니다. 20몇 살 때 그는 여기서 뺀 거는 중국의 4대 발명의 하나라는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거 빼곤 다 쓸 거예요. 화약을 사용해서. 그래서 예술 창작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가장 국제적 명성을 가진 最具国际声誉的 중국 예술가 중에 한 명이다. 요 문장이 하나. 20几岁时 할까요? 他开始用 뭐를 사용했냐면 화약, 火药进行艺术创作 심표 现在是最具国际声誉的中国艺术家之一 해서 위에 한 문장, 밑에 한 문장에서 거의 한 80%, 85%는 일단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락은요. 아버지 얘기까지 쓰기에는 너무 자세해요. 그냥 그거보다는 차이 구어창은 어렸을 때부터 예술적 분위기가 충만한 가정 속에서 생활했다까지가 일단 한 문장으로 가볼게요. 차이 구어창 从小就生活在 어디에서 생활했냐면 여기 나오는데 充满艺术氛围的家庭当中 充满 氛围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예술적 분위기가 가득한家庭当中 가정 속에서 생활했다. 두 번째는 할머니 얘기를 할 건데 할머니는 뭐 필요 없죠. 첫 번째 펜으로 그녀는 항상 아버지 얘기를 안 했으면 깔끔하게 뒤에도 안 하도록 하죠. 그래서 구어창이 반드시 예술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볼까요? 奶奶是第一个粉丝她总说 그녀는 항상 뭐라고 말했냐면 国强一定会成为艺术家 까지 해서 2번 단락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3번 단락은요. 일단 왜 관심이 생겼는지를 배경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고향의 모든 중대한 상황, 重大场合 6급 단어죠. 场合는요. 꼭 어떤 장소, 플레이스를 가리킨다 보다는 좀 중대한 느낌을 주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런 상황, 경우 그런 거를 다 추상적으로 묶어서 우리가 场合라고 얘기를 해요. 6급 단어. 에는 모두 烟花爆竹 불꽃놀이 북쪽이 있었고 이것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흥미가 생기게 했다까지를 한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특히 깊은 흥미라고 할 때 浓厚的兴趣 라는 말도 우리 6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따페입니다. 家乡的每个重大场合都有烟花爆竹가 있었고 这让蔡国强产生了浓厚的兴趣 깊은 흥미가 생기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필요 없죠. 마당에서 실험을 했는데 자 붙일 수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불을 붙였으니까 당연히 유추할 수 있잖아요. 끌 줄을 몰라서 자 확 줄일 거예요. 할머니가 그를 도와 바로 연결 불을 껐다까지 그냥 바로 가버리도록 할게요. 불을 껐다 푸 하는 것도 6급 단어죠. 푸灭火 혹은 灭火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번 가볼까요? 他开始在院子里试验 실험하기 시작했는데 심표 却不会灭火 할 줄을 몰랐다. 奶奶帮他 하고 넣어주면 돼요. 할머니가 그를 도와 扑灭了火 했다. 그래서 약간의 해가 지난 후 차이고창의 작품이 엄청난 가격에 경매되었을 때 파이가 경매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가격, 하늘을 찌를 듯한 가격, 티엔지아, 파이추 티엔지아 했을 때 그녀는 그냥 어떻게 말했다. 이것이 모두 그녀가 가르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한 문장 가볼게요. 所以若干年后 약간의 해가 지난 다음 蔡国强的作品拍出天价时他说这都是他教会的
모두 그녀가 가르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단락합니다. 차이고창은 종종 뭐라고 말했냐면 요게 이제 동사죠. 장창 쇼한 거예요. 할머니의 집착이 执念이란 말이 나왔어요. 집착이 그가 꿈을 추구하도록 격려했다라고 말했다. 요까지 한 문장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차이고창 장창 쇼 뭐가 그 안에서 또다시 주어는 奶奶的执念 鼓励着他 격려하고 있었다고요. 그를 뭐 하라고? 追求梦想 하도록. 다시 한 번 더. 蔡国强常常说奶奶的执念鼓励着他追求梦想. 이렇게 한 문장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줄여서 그는 줄곧 뭐 하고 싶었다 하고 끝내버릴 거예요. 가장 대단한 불꽃을 터뜨려 할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다 하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한 문장이요. 他一直想要 뭐 하고 싶었다? 放 우리가 아실 거예요. 5급 단어로 폭죽을 비엔파오라고 하죠. 폭죽 터뜨리다 할 때 放이라고 쓰는 거. 그래서 다시 他一直想要放一个最厉害的鞭炮 烟火라고 했을 거예요. 이 글에서는 계속烟火라는 말이 나와요. 烟火 다시요. 他一直想要放一个最厉害的烟火给奶奶看 네, 하고 싶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100세 때 자, 바로 넘어갈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중간에 이런 것들 다 띄어넣고 60세에 가까워진 그는 할머니를 위해 100세의 할머니 겹치는 표현이죠. 하나의 큰 작품인 이거 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의 하늘 사다리를 창작하기로 결정했다. 한 문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奶奶100岁时年近60岁的他 그는 뭐라고 결정했다? 决定부터 먼저 서술어로 쓰시고 为奶奶创作一部天梯, TNT를 창작하기로 결정했다. 하늘 사다리는 점화된 후 줄곧 고공의 깊은 곳을 향해 통해 갈 것이었다. 그럴 예정이었다. 자, TNT 被点燃 점화하다 被点燃后会通向一直通向高空深处 어려운 단어 아니죠. 고공의 깊은 곳을 향해 통할 것이었다. 해서 4번 단락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5번 단락은 가장 야심만만하게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일단 패스하시고요. 그는 전후로 21년 준비했지만 이전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他前后准备了21年但此前이란 말이 나왔었어요. 此라는 말은 这로 시작하는 모든 말을 대체할 수 있어요. 这样 요건 사실 5급에서 더 많이 나와요. 但此前的尝试都失败了. 막 시작할 때 주제는 하고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주와 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바라볼 수는 있지만 잘 모르는 그 미지의 행성 간의 공간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두 개가 나오는데 요건 약간 너무나 좀 문학적인 표현이고 그냥 기본적인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시작할 때 주제는 미지의 행성 간의 공간을 탐색하다. 전부 다 이런 거 6급 단어 探索 未知的 미지의星际空间을 하는 것이었지만 하고 문장을 끊지 말고 만 했으니까 딴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시작 시점 启动地点 시작 시점은 고향의 작은 어촌에 있었고 중간 빼고 단지 새로운 시작 시점은 이란 주어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고향의 작은 어촌에 있었고 짜이 한번 쓰시고 단지 뭐였다? 只是한 손자가 할머니에게 선물을 하려는 염원이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 주어를 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刚开始的主题是 하고 뒤에 것만 할게요. 뭐 하는 것이었다? 探索未知的星际空间 하는 것이었지만 단 그러나 这次新的启动地点 이번에 새로운 시작 시점은 어디에 있었다? 在家乡的 작은 小渔村 어촌에 있었고 是 앞에 단지를 붙여서 只是一个孙子送你给奶奶的心愿 한 손자가 할머니에게 선물하려는 그 마음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죠? 6번 단락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외우기 시작하면 진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 외우시지 마시고 하늘이 막 밝아올 때 바로 들어가고 사다리가 역시 이런 거 못 외워요.
흰색인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질소를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질소, 산소 이런 애들은요. 다 치를 쓰고요. 요 안에 발음이 관련된 단어가 글자가 들어가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산소를 양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양이 여기 하나 들어가시면 돼요. 양이 들어가시면 되고 지금 보면 요거는 우리가 담수 혹은 되게 흐리다라고 할 때 딴술 지금 이거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네, 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딴 발음 그대로예요. 딴치. 그래서 한자를 어차피 발음을 몰라도 한자를 적어내시면 되니까요. 질소공에 의해 치엔 6급 단어로 우리 견우와 직유할 때 견자 끌려서 루 들어갔다 어디로 고공으로 하늘 속으로 끌려 들어갔고 자 보시면 이제 어두운 밤하늘에 따스한 주황색 선이 조금씩 불타 올랐고 요거는 뒤에 또 불타라는 말이 나오고요. 계속 이제 겹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안 쓸 거예요. 자, 하늘이 막 밝아올 때 질소공에 의해 사다리가 끌려서 하늘로 올려졌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보고 있었다가 서로 짝이에요. 근데 뭐를 보고 있냐면 핵심만 할 거예요. 사다리가 무에서 유로 빼고 불타는 중에 점점 형태를 갖추어 가고 그런 후에 사다리가 빼고 계속 높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깊은 곳으로 뻗어나간다는 말을 빼도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곳에 이르렀단 말로 따오를 하나 넣어줄게요. 도달했을 때 하늘 끝에 걸려 있는 거. 挂在天际라고 했어요. 天际 하늘 끝에 걸려 있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 한 문장으로 끝내버릴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天色亮时 네, 그 다음에 사다리 요 그대로 가시면 돼요. 梯子被氮气球牵入高空 해서 일단 들어 올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을 주어로 해서 보는 광경들을 쭉 나열을 할 겁니다. 观看的人们看着 하고 이제 목적어 쭉 나올 거예요. 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梯子在燃烧中 불타는 중에 渐渐成型 점점 모양을 이루고 然后爬上去继续爬上去 계속 높게 올라가서 到 어디에 도달해서 不能再高的地方까지 도달해서 挂在天际 하늘 끝에 걸려있는 이것을 보고 있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진짜 기본만 짝짝짝짝 뽑아야지 지금 여기서 이 묘사가 되게 강한 부분이거든요. 6번 단락이 500m, 25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따스한 주황색 선 이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쓴 거는 그래도 별로 어려운 게 그나마 뭐 요거 쓰는 거 말고는 글자가 그닥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표현이 또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포기를 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7번 단락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현장에 있던 사람이 핸드폰 영상을 통해 병상에 뭐 누워있는 아내도 병상의 할머니에게 말했다. 이거는 그대로 쓸만하지 않나요? 너무나 짧고 또 중요하고 감동적인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까지 한 문장으로 갈게요. 现场的蔡国强通过 뭐를 통해서 手机视频을 통해서 对 누구에게 病床上的奶奶说你的孙子好棒啊 그대로입니다. 你的孙子好棒啊 불꽃은 고궁에 넘실거리며 인간이 말로 표현을 이거 굉장히 문학적이죠. 아까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글이 굉장히 짧아지면 문학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팍팍팍 줄여나가다가 갑자기 문학적인 게 굉장히 어울리지 않아요. 빼버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후의 관람자들 요 두 사람들은 이게 원래는 그것으로 인해 감동에 부딪히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마음속에 뭉클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 쉽게 그냥 바꿔서 现场的人们和后来的观影者都被感动了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감동받았다. 그리고 요거는 예전께 제가 복사돼서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문장이 끝났고요. 요거는 마음 아프지만 1개월 후 바로 하면 되겠죠. 1개월 후 할머니는 영원히 세상을 떠났다 해서 一个月后奶奶永远离开了人世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단락입니다. 말한 거를 우리가 이제 큰 따옴표를 빼고 진짜 핵심은 할머니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도 이 안 해도 되죠. 하늘 사다리를 따라 기어 올라가면 이엔저 뭐뭇을 따라 올라가면 할머니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것 같다. 모양
육군 명사로 어떤 사물의 모양도 되지만 사람의 모습도 가능합니다. 차이고 장쇼 하고 쉼표를 바로 찍어버리시고 或许 아마도 沿着 뭐를 따라가면 TNT 爬上去 올라가면 할머니의 모습을 다시 보다 就能再见到 나이나이 더 모양이라고 말했다. 자, 마지막 단락은 우리가 좀 빼기가 좀 힘들어요. 또 꿈은 이렇게 기묘해서 그것은 인생의 모든 일에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勾连着 人生的点点滴滴 点点滴滴라는 거는 점 하나하나 물방울 하나하나는 인생의 모든 사소한 일들에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요거는 조금 빼고 감정을 연결했다. 기본적으로 거의 쓰고 있죠. 그래서 梦想就是这么奇妙 이렇게 기묘하다. 不仅 还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뭐일 뿐만 아니라 它不仅勾连着人生的点点滴滴还串联起了 串, 여러분 그 양꼬치 할 때 연결했습니다. 뭐를? 人与人之间的情谊 감정을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줄여봤습니다. 이번 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표현이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표현들을 대부분 포기했어요. 안 썼어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쓴 표현들을 여러분이 한번 쫙 써내보시면 생각보다 별로 어려운 표현이 많이 없다는 거. 자, 단락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1번 단락, 기본적인 함축적인 압축 소개는 하나로 빼주시고요. 2번, 3번, 어렸을 때부터 북쪽을 좋아했고 할머니가 첫 번째 팬이었던 얘기. 4번, 5번, 할머니를 위해 하늘사다리를 창작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 6, 7, 8은 성공적으로 이제 하는 과정, 그리고 한 달 후에 할머니 돌아가시는 부분까지, 그리고 9번 단락 하나 빼서 주세서 꿈은 사람 간의 감정을 연결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제목은 뭐 차이고 장더 TNT 혹은 最厉害的烟火 뭐 이런 것들이 비교적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핵심만 싹싹싹 뽑는 거, 요게 이제 사실은 테크닉이거든요. 이거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적중특강도 우리 최은정 사단의 걸그룹 미모를 자랑하는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적중특강 제가 지금 정말 이제 또 가격이 올라가고 제가 경제적 부담이 참 크네요, 여러분. 그래도 또 이번에도 시험을 쳐서 여러분한테 꾸준하게 전달할 겁니다.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이게 어느 정도로 쫙 쌓이면 사실 학원 다니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정말 많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제 수업을 들으러 오지 못하시니까요. 적중특강 통해서라도 저와 함께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잘 치시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적중특강으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